빅테크라고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희비가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의 방향성이 변화가 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라이벌의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먼저 네이버의 주가는 강한 상승, 특히나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1%대의 견조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는요, 어제 두나무에 대한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1일 만에 25층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사는요, 적극적으로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편입에 대해서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편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은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하고 두나무의 지분 교환을 진행을 해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지배 구조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현재 네이버가 파이낸셜의 지분 7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그 아래로 두나무가 형성이 돼서요.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융과 가상자산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고요. 조금 더 시장의 파이가 적극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서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그럼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비교하자면요. 지난해만 봤을 때도 두나무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가 넘고요. 순이익도 1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두나무와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는요. 두나무가 장외에서 지금 한 10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적용된다면 14조까지 볼 수 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13조 6천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의 PSR을 참고한 건데 카카오페이가 8.1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한다면 한 13조 6천억 원으로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됐을 때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0.93가량 그리고 합병 시에 법인의 시총이 28조가 넘어설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네이버가 75%가량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다면 38%가량으로 주주의 가치가 좀 희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은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가치가 왜 희석이 될까요? 앞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측면만 보더라도 두나무가 훨씬 더 덩치가 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했을 때 두나무의 덩치가 커서 희석이 많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NH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의 PSR을 참고했지만 그냥 기업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추정하게 됐을 때 3조에서 7조가량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이 추정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분 가치는 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시장에서는 세 가지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방안인데요. 최대 5조가량 규모의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금과 자사주로 충분히 커버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부 자본의 유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래에셋에 투자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미래에셋 측에서 추가 출자의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두나무 입장에서는요. 지금 본인들의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경영권이라던가 의결권을 보장하는 옵션을 걸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결제, 쇼핑, 그리고 가상자산의 통합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페이가 연간 80조가량의 결제액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업비트 역시나 국내 1위 거래소고요. 이 포인트와 가상자산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을 묶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결제망에 더해지면 거의 디지털 화폐와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 네이버 측에 더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확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에 대한 토큰화를 통해서 특히나 네이버가 강점을 갖고 있는 AI와 결합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 모델 가능성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적인 평가는요, 새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긍정적인 글로벌 확장성을 갖고 있고 카카오 대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게 더 커질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조금 더 투자 증권사들의 뷰를 좀 나눠서 보게 된다면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주식으로 교환하게 되면 네이버의 기업 가치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결 실적에 반영하게 됐을 때 두나무가 지금 지난해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영업이익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실물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까지 시장의 확장성을 열어둘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요,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촉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결제 관련된 기업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제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가요, 15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친구 탭을 좀 변화했고요. 채팅 기능을 강화했고 그리고 지금 탭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친구 탭 변화에서 프로필 업데이트와 게시물 중심의 타임라인으로 변화를 했는데 이게 SNS랑 비슷해서 개인적인 그런 게시물을 올렸을 때 내가 보면 안 될 사람들, 보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까지 나의 사생활을 노출되는 게 너무 싫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채팅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편의성과 AI가 적용됐다는 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탭에 대해서는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나고 광고 매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지금 증권가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요. 인공지능이 이제 카카오톡 안으로 좀 들어갔는데요.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맥락을 좀 이렇게 읽어서 검색이라던가 예약을 추천할 수 있고요. 안 읽은 메시지를 AI가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챗 GPT 톡 같은 경우엔 10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GPT-5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선물하기, 스트리밍 일정 관리 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좀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내부 학습과 추론으로 가능하고요. 보이스톡 같은 경우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 그리고 이게 공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던가 프라이버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싸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데 카카오가 이제는 메신저가 아니라 SNS 같아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친구 탭의 타임 라인으로 전환된 게 굉장히 불편하고 사생활 노출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게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는 기능을 취소하겠다라는 이야기, 또 카카오를 안 쓰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이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시각을 보게 된다면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우선 쇼폼 광고의 성장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의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삼성증권 평가했고요. 대신증권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톡비즈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덩달아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라고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코멘트를 달았고요. 다울투자증권 역시나 커머스와 광고의 시너지, 특히나 AI 시장에 대한 잠재력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SNS와 달리 관심사의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의 효율이 기대치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걸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자 심리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을 잡으면서 카카오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후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카카오의 중심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에 또 이게 투자 심리는 또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 네카오의 설레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의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주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주가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네, 지금까지 마켓 A컷이었습니다.